네, 제7절 측정 이어서 볼게요. 측정이 뭐예요? 금액을 부여하는 과정. 이게 측정이에요. 우리 측정 관련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한번 예시 들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산, 부채. 일단은 자산이 더 쉬우니까 자산 측정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측정하는 방법이 역사적 원가예요. 먼저 자산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는 뭐예요? 처음 자산을 취득했을 때 얼마 주고 사왔는가 이거예요. 요번에 소품으로 계산기를 가져왔어요. 저는 이거 얼마 주고 샀냐면은 꽤 오래돼서 전에 사가지고 저는 이거 한 32,000원인가 요 정도 주고 산 걸로 기억해요. 요 녀석의 역사적 원가는 32,000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일까? 아니라 이거 인터넷에서 산 건데 그때 배송비가 제 기억으로는 2,500원이었거든요. 거래 원가 2,500원을 제가 부담했어요. 따라서 요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얼마?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원가 포함하여 34,500원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말문제 틀린 점을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거래 원가를 어찌 처리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역사적 원가 구할 때는 요거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취득 시 발생했던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현행 가치예요. 이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얼마였냐 이거 말하는 거고 현행 가치는요. 지금 얼마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행 가치는 세 가지 버전으로 또 나눠요. 첫 번째가 공정 가치. 두 번째가 사용 가치. 세 번째가 현행 원가예요. 먼저 공정 가치가 뭐냐면은 자산 기준으로 내가 요거를 살 때 가격이에요, 팔 때 가격이에요. 요 녀석을 지금 당장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공정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이거 현금하고 싶으면은 당근나라 같은 데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당근마켓인가? 아, 당근마켓 중고나라지. 요거 3만 원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사가 안 사가요? 안 사가고 한 18,000원 정도면은 이거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근 막 올 거예요. 18,000원이라고 쳐요. 아, 제가 당근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18,000원에 우리 종로 3가 지하철역에서 직거래하기로 약속해요. 15분 출구에서. 자, 만나서 내가 계산기 넘기고 18,000원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 사람 잡고 잠깐! 내가 이거 배송비 2,500원 냈거든. 내놔야지. 라고 하면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그때 거래가 빠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정가치 구할 때는 저기다가 각종 거래원가 가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정가치는 팔 때 거래되는 가격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지 각종 부대적인 거래 원가를 가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구할 때는 우리 나중에 공정가 기준도 따로 또 배울 거거든요. 여기는 거래 원가를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너무 높게 그렸다. 공정가치 동생이 하나 있지. 바로 순공정가치. 공정가치에서 처분 시 발생한 거래원가 차감한 거 그거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뭐다? 순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정가치 구할 때는 거래원가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 해볼게요. 사용가치. 사용가치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의 현재가치 또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 요 계산기에 사용가치 한번 구해볼게요. 나는 요 계산기를 앞으로 한 4년 정도 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계산기 가지고 정말 많은 일도 하잖아요. 강의할 때도 쓰고 책 만들 때도 쓰고 등등등 항상 끼고 살아요. 잘 때는 끼고 살진 않고 아무튼 저는 요 계산기를 1년에 거의 한 3만 원 어치씩의 효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 또는 거에 맞먹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 구한 게 사용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를 제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4년 후에 팔면은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치고요. 팔 때 거래 수수료 같은 걸로 내가 100원을 내야 된다고 쳐요. 그럼 맨 마지막에 1,900원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도 사용 가치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거. 그래서 사용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 등의 현재 가치로 가는 건데 여기는요. 미래 예상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예요. 미래 예상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가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측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관측이 된다라는 것은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정도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관측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찾아보면은 막 6만 얼마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각종 평가 같은 거 할 때 기준금리를 참고할 수도 있잖아요.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관측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확률화 계산기 사용 가치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안 나와요? 아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관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관측이 되지 않아요. 하나 더. 똑같은 자산이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기업에게 사용 가치 똑같을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도 나랑 똑같은 계산기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 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선 요 계산기 사용 가치 어떨까?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예요. 나는 맨날 쓰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사용 가치 한 5천 원 될까?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사람마다 혹은 기업마다 똑같은 자산이라도 사용 가치 다 달라요. 이거는 기업 투기 가치가 맞다 아니다? 맞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현행 원가 구해볼게요. 어느 날 제가 요 계산기를 분실해 버려요. 괜찮아요. 나 이거 5개 있거든요. 화이트, 블랙, 골드, 핑크, 블루. 저는 5개 다 수집을 했어요. 만약에 새로운 색깔이 또 나오면 또 살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쳐요. 근데 잊어버렸네.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요 계산기가 얼마인지 한번 검색해 봤는데 와, 물가 많이 올랐네. 4만 원 하더라고요, 최저가가. 만약에 제가 이거 또 산다면 지금 당장 얼마 내야 돼요? 4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딱 4만 원만 있으면 계산기 새로 살 수 있나요? 아니지. 배송비 내야 되잖아요. 나 때는 배송비가 2,500원인데 지금은 2,500원 배송비 있어요, 없어요? 기본 3,000원이잖아요. 3,000원 내야 돼요. 따라서 이 계산기의 현행 원가는 4만 3천 원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행 원가 구할 때 뭘 포함한다? 거래 원가를 포함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 거래 원가랑 요 거래 원가랑 똑같은 거 아니지? 요거는 과거에 실제로 내가 부담했던 거래 원가고요. 요 거래 원가는요. 지금 당장 또 산다라고 쳤을 때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거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거래 원가, 요거는 현재 거래 원가, 얘는 미래의 거래 원가가 포함된다. 참고로 공정가치는 그 어떤 거래 원가도 고려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 자산 봤으니까 그다음에 부채 볼게요. 네, 부채의 역사적 원가 구하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기본서에서 많이 본 건데 3년짜리 사채예요. 액면 금액 10만 원에 액면 이자율 10%. 그리고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 12%예요. 요거 발행가가 얼마 나와요? 95,198.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면 95,198을 이미 외웠을 거예요. 요거 순액으로만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현금 95,198에 우리 총액 안 하고 순액으로만 할게요. 사채 95,198 이렇게 되겠네.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거래 원가 2,000원을 부담했다라고 쳐요. 이거 상가 구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라고 쳐요. 이거 즉시 비용 처리하나?
아니라 사채 발행가에서 까버려야 되잖아요. 사채에서 까야 돼요. 그렇다면은 요 사채 역사적 원가 얼마 되는 거예요? 93,19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역사적 원가는요. 처음에 부채를 부담할 때 내가 땡겨온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말하는 것이고요. 거래 원가 발생했으면 요거는 차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6칸이었나? 해볼게요. 만약에 사채를 옛날에 95,198에 발행했는데 내가 거래 원가 2,000원 썼네. 그래서 과거에 실제 내가 부담했던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 돼요. 얘는 포함이고 얘는 거래 원가 차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부채의 현행 가치 중에서도 공정가치 볼게요. 자산의 공정가치는 지금 당장 팔면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채의 공정가치는 뭐예요? 지금 당장 갚으면은 얼마에 갚아야 되는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채 예제 같은 거 풀 때 2000X년 6월 30일 경과이자 포함 뭐 10만 2천 원에 상환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시점의 공정가치인 거예요. 근데 경과이자 포함 10만 2천 원이다 하면은 순수한 사채의 공정가치는 아니고 경과이자 포함한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2천 원에 상환 가능하다. 요게 공정가치인 거예요. 지금 당장 갚으면은 얼마 내고 갚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부채도 마찬가지로 공정가치 구할 때 각종 거래 원가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래 원가는 다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있네. 왜일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각 개념별로 거래 원가를 어찌 처리하는가?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용 가치에 대응되는 게 참고로 자산은 사용 가치라고 하는데 부채는 이행 가치라고 해요. 이행 가치는요. 미래 현금 흐름 또는 경제도 교육 유출의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복구 충당 부채 하나 예를 들어 볼까? 3년 후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10만 원인데 요거 현재 가치 평가하니까 얼마 나왔네? 이렇게 구한 건 일종의 이행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채도 맨 마지막에 거래 원가 같은 게 얼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래 원가도 든다 그러면은 이것도 미래 현금 흐름의 구성 요소잖아요. 얘도 이행 가치 구할 때 포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 가치나 미래 가치나 이행 가치나 개념은 똑같죠. 다만 자산을 대상으로 하느냐, 부채를 대상으로 하느냐, 요것만 차이 날 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래 현금 흐름 등의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니까 미래 예상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이행 가치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채의 현행 원가도 구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 회사가 만기 3년에 액면 금액 10만 원, 액면 이자 10%인 사채를 95,198원에 실제로 발행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조건의 사채를 또 발행한다면 95,198에 발행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있나요? 없죠. 시장 이자를 변동하면은 뭐 98,000원에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94,000원에 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또 발행한다면은 시장 이자를 좀 떨어져서 97,200원에 발행이 가능하다고 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똑같은 사채를 또 부담한다면 내가 조달하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부채의 현행 원가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래원가 2,000원이었는데 지금도 거래원가 나오겠지. 한 2,200원쯤 거래원가가 된다라고 쳐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원가까지 까니까 이 똑같은 사채를 발행하면 난 얼마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95,000원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게 부채의 현행 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채 현행 원가 구할 때도 뭘 고려된다? 거래원가 차감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둘 다 차감하는 건데 요 거래원가랑 요 거래원가는 똑같은 거 아니죠? 여기 있는 거래원가는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거래원가고요. 밑에 있는 거래원가는 지금 당장 또 발행한다면은 발생할 현재의 거래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거래 원가 가지고 틀린 질문 잘 나오니까 거래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거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측정의 정의 그냥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다. 요거. 그럼 역사적 원가부터 볼게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이 녀석은 그게 32,000원이가 그랬고 거래 원가 포함한다. 2,500원 포함한다. 34,500원이다 이거예요. 여기 거래 원가 포함의 동그라미. 포함 대신에 제외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요딴 식으로 틀린 질문 나오기 딱 좋아요. 그다음 부채.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거래 원가 차감. 요거 차감한 가치이다 대신에 차감하지 아니한다. 혹은 반대로 가산한 가치이다. 요딴 식으로 나오기 딱 좋아요. 그다음에 현행원가. 현행원가는 지금 얼마냐 요거 말하는 건데 공정가치, 사용이익가치, 현행원가 이렇게 나누네. 공정가치는 현재의 가치인데 뭘 가져간 거예요? 팔아먹는 경우 가져간 거예요. 자산 기준으로. 사용가치는요. 안 팔고 계속 쓰는 경우 가져간 거고 현행원가는요. 지금 당장 똑같은 걸 또 산다. 라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얘네들도 거래 가격 거래 원가 가지고 말문제 나오거든요. 보시면 여기 공정가치 등등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챕터가 따로 또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거랑 완벽하게 겹치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하나만 기억해요. 공정가치 구할 때는 그 어떠한 거래 원가도 고려하는 거 아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을 얻을 걸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그 다음에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에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그래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현금 흐름 등의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된다. 여기 밑줄.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걸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된다. 그래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 등의 현재 가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 원가도 미래 현금 흐름 등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사용가치, 이행가치 구할 때 현재 가치가 거기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래 원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미래 예상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할 수 있나요? 없어요.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 정도 느낌. 참고로 금 한 돈의 가격은 관측이 되나 안 되나? 되지. 그 다음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네. 그 그림의 가치는 관측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등의 현재 가치로 가기 때문에 미래 예상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공정 가치의 기술과 같은 동일한 요소를 반영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관점까지는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지. 무슨 얘기예요? 회사마다 사람마다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용 가치, 이행 가치 다 달라요. 기업 특유 가치에 해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행 원가 볼게요. 자산부터.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거래 원가 포함. 그 다음에 부채. 부채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차감한다. 거래 원가 차감. 근데 현행 원가에서 말하는 거래 원가는 과거에 실적으로 발생했던 거래 원가를 말하는 건가? 아니라 지금 당장 거래한다면 발생할 거래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딴 건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고요. 개념별로 거래원가를 어찌 처리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건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산이나 부채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 그 측정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에서 산출할 정보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할까 고민하고 있네. 근데 재평가할 때 평가 수수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꼭 해야 되나? 그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을 뭐 원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정보 유효자의 수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떤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일의 요인은 없다.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8절 표시와 공시. 아이 큰일 났네. 잠깐만. 지금 55분인데 표시와 공시부터는 우리 오후할까요? 네, 오후하도록 하고요. 지금 6시 조금 안 됐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7시 정각부터 오후 강의 하도록 할게요. 그럼 1시간 쉬었다가 7시에 여기서부터 다시 재개할게요. 감사합니다.